방송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만 6차례 탄핵 발의를 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아직까지 KBS, MBC, EBS가 허가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방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2심이 담화에도 예측한 바와 같이 저들은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대며 미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장의 정권의 탈환을 위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하여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발족하였지만 제허가 의결의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KBS, MBC, EBS는 현재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일 하루 만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KBS,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제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송출된 당시는 2025년 1월 7일자 기사인데요. 이때도 무허가 상태였고 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하여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발족하였지만 제허가 의결의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KBS, MBC, EBS는 현재를 무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만 6차례 탄핵 발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약 6개월 174일간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가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감사원은 대검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대통령실 비서실 비서관을 군사기밀 보호법 등으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로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하여 2급 기밀인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 중국 측의 미사일 도취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고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를 구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표적 감사를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권과 상관없이 직분을 다하는 공직자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서슴없이 탄핵시켜 행정과 사법의 영역을 잠식해 갔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상경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입니다. 감사원은 응당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인 감사를 하였을 뿐인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특집을 잡아서 기어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 폭주에 경고를 하고 무관심한 국민들에게도 이를 알리겠다는 생각에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가 다른 날이 아닌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2024년 12월 2일 다음 날인 12월 3일이라는 점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한 국정마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것인데 왜 참지 않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고 나서 해보지 그랬나 라고 말하지만 그랬다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일은 2024년 12월 3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고뇌는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의 선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비상계엄의 선포에도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2024년 12월 5일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하여 탄핵 의결을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12 담화문 중 일부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소득 고용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원 의혹, 북한 감시초소 철수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였지만 그 직권남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창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되었지만 첫 기회에 국회 불출석으로 소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아서 3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서 각하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였고 결국 검사 이창수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기자회견 허위 답변 부분은 철회하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12심의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하여 파기 재판이 아닌 파기 환송으로 판결이 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를 하였고 그리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하자 민주당과 이재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관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사퇴 요구 미수용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12심의 담화에도 예측한 바와 같이 저들은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대며 미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당장의 정권의 탈환을 위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보장한 대통령만의 고유 특권이며 계엄 후 설령 그 결과가 만에 하나 잘못되었다 해도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인정 안 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본다. 계엄의 목적과 결과의 책임을 따지고 묻는다면 향후 국가의 비상 및 위급한 사태에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우려하고 걱정하여 계엄을 안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헌법이 정하고 보장한 고유 특권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에 대한 심판은 헌법이나 그 누구도 잘못의 유무를 따질 수 없으며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심히 훼손하고 부정하는 위법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대통령 윤석열 공소기각 육상가짜 대통령 여부 검증만이 해결책 공수처의 자격 없음 영장 쇼핑 딱풀 공무원 등 온갖 불법으로 진행된 이 건은 서울과 각하가 맞는 것. 헌재가 탄핵 결정의 내용으로 뽑은 것들도 모두 탄핵된 상태. 윤 제자리로 돌아놔야 맞는 거고 선거 정상화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윤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언론이 극한으로 편향 보도하고 개돼지들 선동한다고 그 사실이 달라지겠나. 자기 재판 5개 덮으려고 사법부 급박하고 대법관을 수십 명 지명하려 하고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차별금지법에 나라를 공산국가로 몰아가는 더불어 이재명이 내란이다. 중국에서 셀카 찍고 우리나라 서해를 넘긴 이재명, 중국이 서해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공룡바다 하자고 영해를 팔았다. 이것이 매국이다. 재판도 안 보고 쉽게 프레임 씌워 사형 운운하는 게 민주당이 독재당이라는 증거다. 역사가 보고 있다. 곽종근이 윤통 전화도 받기 전에 부하들이 이미 문부수라고 지시했다. 내란 프레임 다 깨져도 끝까지 쇼하는 특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빙하처럼 녹아내리는구나.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는구나. 기가 차네요. 권불 10년이다. 언젠가는 부메랑 맞을 거다. 천벌받을 거다. 자식들도 두고 봐라. 내란죄는 민주당이다. 내란몰이 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인간들이 내란죄입니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냐. 권불 10년이다. 두고 봐라. 줄탄핵 예산삭감 내란이다. 김계리 변호사님 파이팅. 프리 유 어게인. 공소기각 공소기각 줄탄핵 예산 영원. 너희들이 내란범 사이다. 김계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